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 국회는 2017년 마지막 본회의를 5시에 개최합니다. 그동안 본회의가 이렇게 공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헌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계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국회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투로 일관하면서 정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개헌의 공을 넘겨주는 그런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 개헌이 아닌 국민들의 합의된 민의와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청와대발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로 이루어지는 개헌이 눈앞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노력을 마치 반개헌 세력이라도 되는 듯 몰아붙이며 또 지방 분권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시도들 그리고 그런 낙인 찍기로부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소상히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더 진전된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 헌법 개정 및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특위를 2018년 6월 말까지 다시 진행해서 보다 질 높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 그런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시고 졸속 개헌, 지방선거라는 시안에 발이 묶여서 지방선거 기간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에 8표 중 1표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사가 그야말로 8표 중 하나의 곁다리 투표가 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을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대한민국을 더 튼튼한 안보와 또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그 세부 내용들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부의 적폐청산 TF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정책혁신위원회, 그러니까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9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기가 막힌 정책혁신의 방향이라고 내어놓은 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 적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의 폭침으로 소중한 우리 장병 46명의 소중한 목숨이 정말 바다에 묻히고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역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조치였습니다. 우리 근로자 그리고 또 기업주들이 북한의 정말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지불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전면 중단 조치를 너무나 손쉽게 이들은 트집 잡을 구실을 만들어서 기어이 잡아낸 것이 절차적 하자다.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통치행위다. 이런 구실을 달아서 적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황당할 노릇입니다. 비웃음을 넘어서 이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통일부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의견도 의견이랍시고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다시금 가동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펼쳤던 5.24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제의 결과 발표는 북한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만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칠 결과 발표입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이라고 해도 가히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발표입니다. 정치 보복의 혈안이 돼서 지난 보수 정권의 모든 정책 결정을 적폐로 낙인 찍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적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 국가인가? 라는 그런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사소한 절차적 문제를 캐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속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폐청산 TF 정책혁신위원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한 사람들입니다. 6.15 선언의 남측 실행을 맡았던 사람이 위원장이고 또 태반의 위원들이 노무현 정부 때 관여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나 또 자신들 스스로가 남북협력이니 남북공동사업이니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였다고 하니 이것이 무언가를 조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원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마음껏 보수 정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인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지의 사실은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수 정부 동안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10여 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평화로운 우리 민간인이 사는 섬을 향해서 포격을 가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금강산 관광지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다가 총탄을 맞고 무고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운운하면서 우리 국민 7명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 정부에게만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정책혁신위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통일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 교육이라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정교과서 논쟁 때도 보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읽고 공부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심각하게 좌편향돼서 북한의 실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역사교과서를 그래도 국가가 나서서 퀄리티를 높이고 사실에 입각해 기술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모두 적폐라 규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북한 인권 참상, 그리고 인권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들만의 정파적 잣대로 해석해서 그걸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 편향 교육이다 라고 매도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 대한민국이 주는 온갖 혜택과 온갖 기회를 누리면서 입만 열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는 소리라는 사실에 때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민심은 준엄하다 하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정확히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판단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의 그 실체를 낱낱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상식에도 반하는 이런 식의 민간 위원들을 내세운, 앞장세운 그런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를 속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편향된 사람들이 편향된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메인 서버를 전부 휘젓고 외교 기밀 문서들을 전부 휘젓고 국가의 연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정책들을 한마디로 적폐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은 불과 머지않는 훗날 문재인 정부의 숨통을 가장 먼저 죄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용산 4구역 철거 현장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정봉주 씨가 사면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용산 사건은 경찰 감시 막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이용해서 난사하고 또 시너에 불을 붙여서 경찰을 공격하기도 한 그 폭력성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폭력성의 정도가 높았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에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공권력 집행을 하던 사람들을 다치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그토록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이런 시위, 이런 시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관대하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경미한 불법에 대해서는 경찰도 알아서 눈을 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정봉주 씨 사면은 또 어떻습니까? 정봉주 씨를 사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정치인 사면은 여야 균형을 맞추던 관행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정봉주 씨가 그간 자신이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법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을 하고 사면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가 정치 현장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보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희생도 따르고 인내도 따릅니다. 불편도 때론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온 많은 준법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식의 사면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를 막으러 간 경찰이 목숨을 잃어도 그때뿐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불법 시위의 주동자들은 희생자가 되어 혹은 민주투사가 되어 우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다가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과연 누구더러 법을 지키고 살라고 할 것이며 누구더러 공권력을 엄정히 집행하는 경찰이, 군인이 되라고 할 것인지 앞으로 누가 이 일을 명예롭게 또 소명의식으로 담당할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 뒤가 걱정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은 역시나 늘 그래왔듯이 그들끼리의 잔치, 그들끼리의 서로를 위한 포옹의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KBS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MBC가 그랬듯 KBS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그대로 강규영 이사를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트집 잡아 결국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그들이 이인호 이사장을 그리고 고대영 사장을 차례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KBS 장악은 완수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문희병의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이토록 폭력적인, 이토록 앞뒤 볼 것도 없는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역사가 그간 있었는지 이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KTV, 한국 정책방송이죠. KTV가 제천 화재 참사를 문재인 대통령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홈쇼핑 형식을 빌어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연으로 가족과 친지와 친구를 잃은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고 인권을 생각한다던 사람들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공익을 외치는 곳일수록 공익이 없다. 평화를 외치는 곳일수록 평화는 없다.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떠드는 곳의 실체들을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관통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장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세력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북한의 실상조차 보지 못하는 정부. 그토록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경찰관, 법을 집행하다 숨진 경찰관의 죽음은 외면하고 그들만의 사면잔치를 벌이는 문재인 정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2017년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쌓아온 것들의 가치를 참 무참히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하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이곳저곳에서 발표하곤 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4글자로
문재인 정부를 표현하라면 그것은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2018년에는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들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을 가도록 과거에 그만 붙들려 계시고 미래로 나아가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2017년보다는 좋은 일, 희망찬 일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내외 사정에 너무 속 끓여서 건강 해치시지 마시고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시대에도 꿋꿋하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저력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